네, 어서 오세요. 해적 이야기 마지막 회입니다. 토마스 홉스의 그 유명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인간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평화를 위해 권리를 양도 포기하면 사람은 자기 좋은 쪽으로 다른 권리나 이익을 생각한다. 이런 권리의 상호 이전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계약을 위반하면 벌을 준다고 공포를 조성해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강압적인 권력이 있어야 한다. 정의는 계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네. 짐승처럼 서로 물어뜯는 백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군주한테 백성의 권리를 양도했다 이겁니다. 참 희한한 놈이죠. 2000년 3000년 동안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왔던 인간들의 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정글 속에 짐승으로 만들어서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권리를 상호 이전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전했어? 누가 누구한테? 그리고 왜 이전했어?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응? 결론은 뭐냐면은 정부를 세워서 벌을 주어서 준다는 공포를 조성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이전 시대에는 뭐 주권도 없었고 사회적 계약도 없었고 통치 도구도 없었고 시민 관습도 없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그 가정이 아니라 그걸 실제 현실로 일단 기본으로 깔고 시민의 권리를 특정인한테 주라 이거예요. 이게 깡패법이지 해적법이잖아 이게. 응? 해적의 속내 아니에요? 이렇게 반역사적인 그 정신병의 헛소리를 이게 근대 정치 사상이랍시고 만들어놨다고. 이런 상태로 수백 년 교육받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실제 그렇게 되죠. 시민들이 서로서로 견제하고 고소 고발하고 밤늦게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누가 쫓아오면 뭐 강도인 줄 알고 막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가 돼간단 말입니다. 정부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이웃 벌 주라고 고발한다고. 공무원들은 좋아하죠. 그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을 벌을 주려고 여기저기 막 금지한다, 뭐 하지 마라, 뭐 금지, 뭐 벌금 얼마 계속 그렇게 한다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주의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같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작은 실수 하나 저지른 사람한테 저런 놈 말이야 콩밥 좀 먹어봐야 돼 뭐.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배려도 없고 형벌 중심적인 국가주의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공화적인 시민들이.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퍼블릭, 공공이 뭐예요? 피플이잖아요. 피플스 어피니언 아니야?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공공성, 공공장소거든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내리찍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민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 하등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놀이터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 그 공공장소 아니야. 그럼 그 놀이터에서 맥주 마시고 이런 거는 시민들이 서로 간에 알아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술 못 마십니다라든가 여기서는 담배 못 핍니다라든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만들어갈 그 교원과 공무원을 위한 그 사회 규칙들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한테 나쁘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주의고요. 공공성은 그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한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당신한테 불이익이 되면 남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라고. 그걸 상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조절을 안 해. 무조건 내리 찍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체주의자가 돼가는 거야. 국가주의자가 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민 정신이 없을수록 경찰을 자주 불러요. 공무원한테 자주 호소한다고. 이게 시민사회가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강제되었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세뇌가 됐고요. 한국만 해도 한 7, 80년 세뇌가 됐어요. 민주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나 민주공화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당 옛날 사람들 되게 많았어. 그 중에 한 사람은 비스마르크예요. 이 주불 독일 대사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프랑스를 파괴하는 방법, 그것을 민주공화제국으로 만들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공화국 비판은 위험하다. 공화국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도록 만들고, 왕정은 범죄다. 신문들이 그렇게 주절거리게 만드세요. 봉건제는 공포라고 얘기하고, 영주는 비열하며 11조도 세금도 부당하게 걷었고 종교 재판이 실제 있었다. 그렇게 언론이 떠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면 프랑스의 무지한 바보 대중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구체제에 대한 이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만은, 구체제 시절에는 그 공화국의 약탈과 살인, 방화 이런 비참함이 없었죠. 언론에 빠진 대중들은 이 비참한 이 현실을 갖다가 진보랍시고 애지중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공화주의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은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야. 자유를 획득하는데 왜 피를 흘려야 되니? 그 피 흘리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저항하고 총 쏘고 죽고 그래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뻥 같은 그 이데올로기를 민주공화국이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크로포트킨 설명 잘 해주고 있죠. 또 한자 동맹도 아주 여실 없이 실제적으로 실증하고 있듯이, 동양 사람들처럼 서구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광야에서 살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정치였어.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고, 각 공동체는 주권이 있었고요. 사회 계약도 있었고요. 통치 제도 다 있었어. 시민 관습법도 있었고요. 갈등을 조절하는 제도까지 다 있었어요. 조선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유럽의 경우는 조선 사회보다는 조금 더 느슨했다고. 왕실이 결코 지방 공동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고요. 귀족 영주 또한 마을 공동체의 삶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법치에 따라 살았고요. 로크가 그랬지. 개인의 재산을 뺏으면 천벌받는다고. 누가 개인의 재산을 뺏은 적이 있어? 구체제에서. 왕은 개인의 재산을 뺏은 적이 없어요. 뺏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뺏지 말라는 무슨 헛소리냐고요. 이게 이 해적 같은 도둑놈들이 자기 재발절인 거지. 영국의 해적 문화에서 얻은 경험을 갖다가 보편화하는 게 바로 존 로크의 정치 사상이라고요. 이 지구상 세상에는요, 존 로크가 하고 토마스 홉스가 기술했던 것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았어. 아이고 참. 비스마르크 훨씬 이전에 말이에요. 나폴레옹 재무장관 탈레이랑이 유럽 대륙의 구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랬죠. 에드먼드 버크도 그랬어요. 프랑스 구체제는 모든 제도가 정의로웠고 배려가 있었으며 사람들 관계가 따뜻했다. 이 존 로크는 말이야, 이러한 체제를 갖다가 정글이라고 봤어. 그래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야. 왕한테 무슨 사회계약이 필요 있어? 아버지한테 사회계약 해야 돼? 9세기 알프레드 영국 왕의 정치 이념은 인내천이었잖아요. 또 1200년대 프랑스 왕 루이 9세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존재 이유는 무조건 약한 백성을 돌보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백성의 아버지인데 무슨 사회계약이 필요했냐고요? 백성의 동의가 왜 필요해? 자기 몸을 바쳐버리는 건데.
게다가 종교 문제가 아니라면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나쁜 왕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백성한테 문제가 될 게 없었다고. 응? 법적으로 왕은 왕이고 백성은 백성이었다 그거예요. 응?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긴장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정치 간섭을 받아야 되는 민주공화 체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응? 민주공화 체제는 대통령 하나 바뀌면은 국민들 삶 자체가 다 긴장스럽고 다 영향을 받잖아요. 공무원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국민 생활을 온통 감시하잖아. 그게 민주공화 과정이라고요. 백성들, 마을, 시민들이 자라날 기회를 못 줘. 안 줘요. 오른쪽으로 걸어라, 왼쪽으로 걸어라. 응?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뭔 개소리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야. 전체주의지 뭐 전체주의. 저는 그가 해적을 탈법적인 정부라고 얘기했지만은 동시에 해적의 정부 구성 내용, 이 정부로 하는 게 이제 해적을 많이 참고를 하죠. 또 실제 진짜로 참고했다 뭐 이런 그 실증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책이 그 해적법에 관한 1690년인가 그때 쓰여진 책이 있어요. 1689년에 쓰여진 그 해적에 관한 거를 자기 서재에 갖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있어요. 해적법을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만들어낸 1698년에 썼던 그 Two Trees of Government, 정부에 대한 두 가지 태제, 이 책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 번역돼 있을 겁니다. 이 정부론 읽어보시면요, 해적선 한두 번 타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야. 응? 누구나 해적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미 다 해적선에서 하고 있던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민주정부론이라고 서구대학에서 무려 300년을 가르쳐왔다 이 말이에요. 잠깐 볼까요? 국가라고 하는 건 배라는 거야. 벌써 은유도 좀 골 때리죠, 그죠? 정부는 재산을 보호하고 형벌을 주고 침략 방어를 위한 존재다. 이거 해적하고 똑같아요. 공격받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살인자는 죽이고 도둑에게 배상을 구한다. 이것도 해적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 갖고 가해자한테 어떠한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은 만큼 두들겨 패고요. 누굴 죽였으면 그 새끼도 죽이고 도둑이 뭐 훔쳐갔으면 훔쳐간 만큼 배상을 다시 뺏어 갖고 온다. 이건 완전히 정당하다. 누가 뭐 정당하지 않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당한 권력은 전복이 가능하다. 이거 당연한 해적에서 해적법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사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포기한다. 사회를 만들면은 내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존하겠다. 그래갖고 자신의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제? 그래 본 적 없거든요. 자기 혼자 막 떠든 거야. 예, 사회를 떠날 권리가 있다. 해적과 똑같아요, 그죠? 해적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떠날 권리가 있다고요. 공유지는 노동을 통해 소유한다. 이건 이제 완전 식민주의적인 정신 상태죠. 미국의 캐롤라이나하고 버지니아 가가지고 인디언에 살고 있는 땅에 경작 안 한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그냥 뺏어버렸죠. 내가 노동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민주정부의 근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로크가 말이에요. 자기네들 중심으로 저렇게 깡패 같은 어떠한 정부론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바깥의 세계, 남미라든가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를 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원시적이고 배우지 못한 종족들 거의가 눈꽃만큼의 자비도 온정도 신뢰도 헌신도 보여주지 않는다. 뭐 나머지 도덕이라는 것도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가 본 적 있어? 이 자식 말이야 1678년까지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이놈이. 캐롤라이나 본 적도 없고 배 타본 적도 없고 상상으로 한 거야. 캐롤라이나에 있는 인디언들은 분명히 원시적이고 배우지 못할 것이다. 도덕도 없을 것이다. 자기 혼자 상상한 거다 그 말이에요. 경험주의자라는 놈이 말을 이딴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원주민은 비합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자기네가
지배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응? 참고적으로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자가 아니에요.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실험을 가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실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존 로크를 경험주의자로 보는 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자죠. 존 로크는 경험주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차피 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 나타난 경험이든 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어차피 다 경험주의인데 이 자식은 경험한 적도 없는 걸 갖다가 마구마구 상상을 해놓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려놨다 이 말이야. 이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해적이랑 똑같아요. 해적선 안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질지 몰라도 실제는 그러지도 않았어. 개차반이었어요. 귀족 중심적이었고 노동자 계층이 노동자 계층이나 다른 나라 약탈할 때는 자유평등 박애가 없잖아요. 반자유, 반평등, 반박애잖아. 이게 자유주의예요. 예. 해적들이 해적법을 만들었을 때 서로 견제하려고 만들었지 멤버를 존중하려고 만들었나? 선원으로부터 그 권력을 넘겨받은 그 선장 있잖아요. 그 선원들의 인권마저 넘겨받았다고. 그래서 영국 해적을 소탕했던 그 로저스 데이가 있어. 우즈 로저스 데이가 해적을 많이 소탕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실제 해적 사회를 보니까 이게 민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서로 두려워서 자꾸 선장만 바라보는 신종 왕정 체제였다라고 적어놓고 있다고요. 실제도 그랬고요. 같은 공간 안에서 수년을 같이 지냈다 이 말이야. 선원들이 거기서 죽고 부상당하고 전리품을 눈앞에 두고서는 실제적으로 우애를 나눴을까 얘네들이? 응? 혼나는 선원 앞에서 용서한다든가 배려, 관용 이런 게 전무했어요. 처벌하는 것은 해적의 유일한 도덕이었습니다. 관용, 배려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이 민주공화국이랑 똑같잖아요. 크로멜 공화국, 프랑스 민주공화국이 했던 그 잔인하고 살육했던 거 보세요. 한국이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민주공화국이 모태폭력 DNA라고 이게. 존 로크가 뭐 만사를 이성적으로 처리하자 막 이랬잖아요. 권력이 존재하는데 이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장 권력이 존재하는 한 해적선 안에서 민주주의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726년에 선장실에 들어가갖고 럼주를 한 잔 이렇게 훔쳐 마신 18살 선원이 있었어. 이 선원을 채찍질을 하고 기둥에 매달아 놓고 9일 동안 소금물에 절였다 꺼냈다 소금물에 충분히 절였으면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했고요. 그래서 피가 막 나면은 다시 소금물에 다시 집어넣고 선장에 대변하고 소변을 직접 먹게 했고 그렇게 고통을 줬어도 주변에 선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예. 형벌은 형벌이니까. 그러다가 2주 정도 조금 지나서 얘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이 소문이 돌았어 무태서. 그래갖고 이 선장이 법원에 출두를 해요. 출두해서 뭐라고 얘기했나고 들어보시라고. 주인으로서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머슴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발언한다고. 럼주 한 잔 훔쳐 마신 게 엄청난 실수야. 그리고 선원을 대하는 자세를 봐. 머슴이래. 서번트래잖아. 이게 해적들의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주공화국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새끼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이런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정신상태랑 똑같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해적법, 이게 권력의 현실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거예요. 권력 앞에서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이제 그만 떠들어야 되겠죠, 민주주의. 권력이 존재하는 한 실제는 정반대라고요. 선장하고 선원은 주종관계였고요. 인간적으로 존중감 자체가 없었어. 존 로크, 홉스, 루소, 볼테는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들과 달리 솔직했던 사람이
바루크 스피노자죠.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사회계약을 했다. 그때 딱 그런 말 했었거든요. 뭐 존 로크가 나중에 글을 써서 그렇지 1600년대 중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사회계약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했다. 이런 가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뭔 개소리야. 그래, 너한테 이익이라고 해서 사회계약을 했다고 치자.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회가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럼 이 계약 어떻게 해야 돼? 폐기해?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서구 근대 정치 사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린 사람이 스피노자라 이 말이야. 개소리 하지 마.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건 없어.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어? 사회계약이라는 이름 하에 남한테 권력을 이전하잖아? 그러면 네 권리도 동시에 이전되는 거야. 해적사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뺏은 권력일 뿐이지 사회계약의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스피노자.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그렇게 욕했고 그 당시까지도 뭐 추방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열쇠 수리공으로 먹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너무 솔직하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은 이 정도의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해적들이 모여갖고요. 마다가스카르에 모여갖고 해적공화국을 세웠어요. 리베탈리아라 그래가지고요. 지네끼리 뭐 민주주의 지랄이 다 얘기했지만은 실은 거의 노예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네만 잘 살고요. 그쪽 원주민들하고 그 자기네들의 배로 이렇게 납치한 그 흑인 노예들을 모두 밑에 노예문 만들어 버렸다고. 이게 존 로크의 민주공화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마다가스카르에 해적공화국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냐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죠. 왜냐하면은 카리브 해안이라든가 아프리카 곳곳에 정착지가 있었거든요. 해적들이 거기서 노예 무역했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잘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해적 출신이라는 걸 속여. 그래갖고 자유주의 투사를 변해버리죠. 하지만 자기네가 마다가스카르에서 했던 행동은 철두철미하게 반자유적이고 반평등적이고 반박애적으로 그렇게 노예와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살았잖아요. 민주공화정도 똑같았어요. 존 로크도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 했던 행동을 보라고요. 철두철미하게 반자유, 반평등, 반박이었다고. 한 법을 봐요. 이 존 로크가 미국 식민지 캐롤라이나 헌법을 직접 자기가 만들었어요. 12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22조. 농노들은 지주의 땅을 떠날 자유가 없다. 농노의 모든 자손은 대를 거쳐 농노다. 귀족의 범죄는 판결에서 제외된다. 비기독교인은 자유, 재산, 거주 권리가 없다. 자유인은 흑인 노예에 대해 절대 권력을 갖는다. 지주 허락 없이 누구도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난파선, 광산, 광물, 보석, 채석장, 진주, 고래 모두 지주의 소유다. 이게 민주공화주의를 세웠다고 하는 존 로크의 헌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개소리가 바로 헌법이에요. 미국의 진정한 헌법이었다고. 이 자유주의가 말이야 오로지 총칼로 식민지에 들어간 영국과 영국 지주 귀족들을 위한 아이템이었지 딴 게 아니었어요. 해적 집단 그리고 국가 공인 해적 법인 동인도 회사가 다른 상선하고 약탈했던 그 지역들에서 했던 행동이랑 똑같다고. 이래도 존 로크가 해적이 아니라고요? 해적이지. 에? 이런 미친 정신병에 걸린 헌법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 유사한 게 FTA예요. 자유무역법. 자유무역이라고 해놓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농민 다 죽이고 노동자 권리 뺏고 종자까지 모두 다 뺏어버리고 국민들을 죄다 일용직 노예로 만든 게 FTA란 말이에요. 정부의 법까지 바꿔가지고 국민들이 일한 이익의 상당수를 식민 그 FTA 기업한테 넘어가도록 주식을 조작을 해버렸고 이게 FT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로크의 식민지법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자유주의법이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백인 노동자하고 이제 흑인 노예, 농노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위한 희생양이었지. 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한국 이 FTA 했던 나라들이 국민들이 희생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양이 있어야만 자유주의가 성립됩니다. 동인도에서가 뭐 미쳤다고 독점을 벌이고 자유무역을 택했을까? 총과 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을 자기네가 다 뺏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FTA도 근간이 똑같아요. 응? 총칼이 아니라 빚을 지게 한 다음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지. 럼블의 한국 정부는 매국노였답니다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FTA의 그 본질을 그대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놈 말이에요. 대서양을 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도버 해협이 바다의 전부였어. 자기가 본 거. 1678년까지. 그래 놓고 그 캐롤라이나 쪽으로 건너가기 3년 전에 한 번도 대서양을 건넌 적도 없는 놈이 해적이자 자메이카 총독으로 부임하는 헨리 머건 총독을 만들어줬어. 또 총독 법규까지 제정해 준 놈이야 이게. 응? 탁상행정가였습니다. 네. 존 로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탁상론이었다 이 말이야. 해적, 뭐 공인해적, 식민경영 이 똘똘 뭉친 게 바로 존 로크의 민주주의 논리였고 그게 해적의 논리였고 그랬습니다. 존 로크는 영국 통상위원회 사무총장을 2년간 했고요. 직접 위원을 7년인가 8년을 했다 그랬죠. 하지만은 그 고문으로 추밀원 고문으로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위해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 놈의 새끼가 근대 정치 사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딸딸딸딸 외우고 있고. 동인도에서의 만행을 방어하고자 만든 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이놈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자연법이다라고 일단 대문짝에다 딱 걸어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정부도 자연법에 의한 산물이고 사람들 사이에 복수하는 것도 자연법이고 상속법도 자연법이래.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 예. 그리고 나서 이 자연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냐? 식민지 원주민, 노예, 여성, 어린이, 정박하다 이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게다가 매드니스, 인센, 미친놈, 바보 막 그렇게 적어놔. 자연법에다가. 참 못된 놈이죠. 예. 늙어 죽을 때까지 등신 같은 말만 하고 살았어요. 존 로크라고 하는 거는. 응? 늙어 죽기 몇 년 전에 인간 지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 이거 번역도 돼 있을 거야. 확신이란 의견이 아니라 사물 자체에서 비롯된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것이다. 이래놓고 이놈은 한 번도 보고 나서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가 직접 보고 말하라 해놓고 네가 보지 않은 거는 말하지 말라 이래놓고 이 새끼는 직접 보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 자기가 직접 본 거는 온통 싸우는 거야. 종교전쟁, 어? 윌리엄 오렌지 영국 왕이 찬탈한 거, 자기 망명한 거 이런 거밖에는 본 적이 없어. 이런 놈한테 무슨 정부라든가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이런 걸 구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려고 하는 비열한 글쓰기지. 이렇게 비열한 거예요. 제국주의가 제국주의가 아닌 것처럼 글을 써요. 식민약탈이 없었던 것처럼 글을 써. 이게 마치 보편적인 양 위장하고 위선 기만을 부린다고. 18세기 계몽주의도 이 존 로크처럼 아닌 척 하면서 글을 써간다고. 글만 읽으면 되게 아름다워. 근데 그 글이 적용된 현실을 보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게 바로 계몽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렇단 말이에요. 1920년도 이제 해적이 소탕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해적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요. 영국 정치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자유의 투사로 변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영국 정치의 뼈대를 해적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영국 정치의 출발이 1920년이잖아요. 21년.
로버트 월폴의 내각제가 만들어지면서 영국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게 1721년인데 그때 우르르 정치계에 들어간 게 다 해적들이라고요.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고요. 또 참 재밌어요. 해적 소탕이 1730년대까지 끝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각제도 만들어지지만 내각제라는 게 뭐야? 자기네들 멤버끼리 우르르 몰려갖고 정치를 운영하자는 거 아니야? 남의 상사라고 있어요. 사우스 컴퍼니. 그 주식 버블 사기를 쳐버립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벌어진 그 주식 버블 사기예요. 각종 사기와 불법 경제가 1720년대부터 영국에서 만연하게 됩니다. 식민 정책 더욱더 강화되고 폭력은 더욱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적 소탕이 끝난 지 40년 만에 인도가 식민지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직 해적들이 거기 가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해적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셨죠?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실증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제니퍼 피트라고 있어요. 자료를 최대한 모아놨더라고 보니까 저는 자료 많이 모으는 사람을 좋아해서 봤더니 굉장히 자료를 많이 모았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과 언어들은 유럽 바깥 세계로 나아가는 제국주의의 확장에 비추어 이것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상상되고 표현된 것들이다. 말 참 잘하고 있죠. 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의 정당화 말장난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말장난을 했던 놈들을 쭉 열거를 했어. 게다가 자료에 철두철미 근거해서 했더라고. 위고 그로티우스 국제법 권위자라 그러지. 존 로크, 토마스 홉스, 에드먼드 버크, 임마누엘 칸트, 아담 스미스, 벤자민 콩스탕, 존 스튜어트 밀, 제임스 스튜어트 밀, 데이비드 휴움, 드니스 디드로, 그리고 놀랍게도 알렉시스 드 토크빌까지 모두 제국주의를 방어했던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놈들의 서적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국주의를 방어해왔던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제임스하고 존 스튜어트 밀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잖아요. 그죠?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런던 회사에 앉아갖고 시간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는 써낸 게 바로 자유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위고 그로티우스도 실은 동인도 회사에서 그 외근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다 동인도 회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동인도 회사를 좀 비판했지만은 식민기관이라 그래서 비판한 게 아니라 돈 버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비판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동인도 회사가 이제 1858년 영국 정부의 공인 회사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세계 대영 제국의 제국주의가 세계로 쫙 퍼져나가요. 그 연장선이 누구냐면 19세기 말 세실 로즈의 하수인 에드워드 그레이한테 넘어가죠. 채덤 하우스. 예. 세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출발시킨 게 제1차 세계대전 경쟁 국가였던 독일과 러시아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화 그리고 세계 정부 주창자였던 버트란트 러셀, 아놀드 토인비, 윈스턴 처칠이 또 제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제국주의를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니퍼 피트가 또 재밌는 표현을 했어. 자유주의 제국주의였다. 자유 제국주의였다 이거죠. 예? 참 우연찮게 그죠? 제가 자유 파시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얘는 자유 제국주의라고 얘기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계화 세계정부 프로젝트는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앵글로색슨 정치 사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럽인을 지칭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사드 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유럽인이야. 그리고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따라서 자유평등 박에다 필요 없어. 적용이 안 돼. 합리성, 근대, 문명 모두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국제법으로도 적용 안 해버립니다. 이거
백인이 아니고 유럽인이 아니라면 국제법에서 제외가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 남미의 지식인들 말이야. 이 사람들의 책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니네들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인간으로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냔 말이야. 그 책을 읽어가면서 강단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그 유럽 사람 아닌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도 인간이라면서 우리를 좀 같은 편에 끼워달라고 사정을 해. 버려야지. 예?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요, 지난 400년간의 서양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푸대에 들어가서 무슨 새로운 사회를 꿈을 꾸냐고요? 응? 이 해적들의 사회를 갖다가 교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앵글로색슨의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할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좋은 역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 근거해서 정치 사상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남의 옷에 맞지도 않는 해적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앉아 있냐고요, 지금. 그겁니다. 자, 해적 이야기 여기서 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